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장 같은 경우에 우선 표지 부분을 먼저 작성하게 되는데, 이 표지 부분은 요즘은 전자소송 형태로 접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에 표지를 작성하지 않고도 제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뭐 이 지금 영상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자소송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는 보통 이제 우편 접수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편 접수 형태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서면에 표지를 작성해서 본문 내용 제1면 앞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표지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작성의 예시는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보통 보면 표지를 보면 위에 소장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원고에 돼 있고 이름 쓰고, 피고 돼 있고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소가가 얼마인지 소가를 적게 돼 있고, 소가에 따라서 나오는 인지액을 적게 돼 있고, 또 소가에 따라 또 계산이 될 수 있는 송달료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밑에를 보면 관할 법원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작성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소가가 나오죠. 그 표지에 기재하는 소가는 그 대여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 그때는 보통 대여 원금이 소가가 됩니다. 아래 예시 그 소장은 4천만 원을 대여해주고 그 4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예시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가는 그 이자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 부분만으로 소가를 계산하니까 이 예시 사안의 소가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가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를 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인지액에 대해서 보면, 인지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라는 그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법률 규정 중에 그 제2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조 보면 소장이라고 되어 있고, 1항에 보면 소장에는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 걸 뭐 줄여서 소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 1호죠. 1호를 보면 소송 목적의 값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거를 인지액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소송 목적의 값이 700만 원이다 그러면 700만 원에 700만 원 곱하기 만분의 50 해서 계산되어 나오는 돈, 그 돈을 인지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2호를 보면 소송 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 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예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예시 사안이 해당할 것 같은데요. 4천만 원이 우리 이 사건의 소가니까 그거에 따라 계산해 보면 4천만 원 곱하기 만분의 45, 거기서 나오는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에다가 5천 원을 더한 금액, 그것을 납부할 인지액으로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또 3호를 보면 소송 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 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이것을 인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이니까 뭐 1억 원부터겠죠. 1억 원, 뭐 예를 들면 2억 원이다 그러면 2억 원 곱하기 만분의 40 해서 나오는 값이 있을 텐데 거기에 5만 5천을 더한 것을 인지액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뭐 4호 보면 소송 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만분의 30으로 곱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10억 원 이상이니까 예를 들면 12억 원이다 그러면 뭐 12억 원 곱하기 만분의 35 하면 값이 나올 텐데, 그 나온 값에다가 55만 5천 원을 더한 그 돈을 인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항을 보면요,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나옵니다. 그 1항에 따라서
계산한 인지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세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계산했던 방법으로 쭉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인지액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안 나왔으면 예를 들면 9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900원을 납부하는 인지액으로 하지 않고 1,000원으로 납부할 인지액을 정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000원 이상인데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인지액을 계산하고 봤더니 예를 들면 1250원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그 100원 미만 단위 50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00원으로 납부할 인지액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시 사건에 대해서 아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사건 예시 사안은 소가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도 인지법 제2조 1항 제2호 거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 소송 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 분의 40을을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이렇게 아까 되어 있었으니까 그거에 따라 계산해 보면 이렇게 18만 5천 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18만 5천 나온 이 돈을 그 표지 부분에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4천만 원 쓰시고 거기 인지에 계산한 거 18만 5천 원을 쓰시고 근데 아까 항, 호 이런 말씀 자꾸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법조문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1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와 표시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본의 형식으로 기재한 것은 보통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돼 있으면 1항, 동그라미 2 돼 있으면 2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를 딱 써놓은 거 있습니까? 숫자 1, 숫자 2 이렇게 딱 써놓은 것들은 보통 이제 그런 것을 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 돼 있으면 1호, 2라고 돼 있으면 2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가나 다라 이렇게 또 나오고 그 하위 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가나 다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2조 밑에 동그라미 1 돼 있고 숫자로 1 돼 있고 그다음에 가 돼 있으면 이거를 읽을 때에는 제 2조 제 1항 제 1호 가목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송달료 부분이 또 표지 부분에 적게 되어 있는데 송달료 부분 역시 속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속과에 따라서 소액사건, 그 다음에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 이렇게 크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분류되는 그 사건별로 송달료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은 속가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으로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심판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소액사건은 아니죠. 그래서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독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사건하고 이제 합의부 단독사건과 합의부 사건하고 이렇게 또 구별을 또 해야 되는데 소가를 기준으로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2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그 다음에 2억 원을 넘을 경우 초과할 경우에는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인데요. 요거에 관한 규정은 민사 및 가사 소송의 사물관에 관한 규칙 거기 제2조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 범위에 돼 있어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소송 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도 인지법 제2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각 고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합의부냐 단독이냐 이렇게 사건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요. 어쨌든 이 예시사안 같은 경우에는 소가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가 3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2억 원 이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 사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사 제1심 사건에서 소액 사건은 10회분의 송달료를, 단독 사건과 합의부의 사건은 15회분의 송달료를 각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액 사건일 경우와 단독 사건일 경우, 합의부 사건일 경우 이렇게 송달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송달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또 항소심 2심으로 이제 올라갈 때에도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2심으로 이렇게 항소해서 갈 때 요 단독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 그에서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2심으로 갈 때는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합의부가 2심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합의부 사건은 2심으로 갈 때 고등법원으로 가서 2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그 소액이냐 단독이냐 또 합의부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송달료 납부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 수에다가요. 그러니까 당사자 수는 원고 피고니까 여기 이 사건 예시는 원고 1명 피고 1명으로 들고 있으니까 당사자 수는 2명이겠죠. 거기에다가 송달료 횟수를 곱하고 그 송달료 횟수에다가 1회분 송달료를 또 곱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 사안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뭐 2인 곱하기 15회 곱하기 5,200원 하면 돈이 얼마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화면에 띄워진 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장의 양식은 그 표지를 쓰게 될 때 원고와 피고를 쓰고 그 다음에 발 밑에 속가 인지 그 다음에 송달료 그리고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을 적게 되는 이런 순서로 표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장에 관련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표지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어서 하실 때 잘 들어보시면 연결이 될 것 같고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